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골다공증과 압박성 부하입니다. 자,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걸어라 또는 관절에 압력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 걷고 뛰게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영상을 잘 듣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골성 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그럽니다. 화골성 세포와 파골성 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 이 두 개가 계속 서로 생성 흡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성장 과정에서는 이 화골성 세포의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뼈를 자라게 하고 단단하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파골성 세포의 활성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뼈를 만드는 것보다 뼈를 더 흡수시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골성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화골성 세포의 활성도를 끌어올려만 준다면 골다공증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골성 세포는 압박성 부하가 가해질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 중력이 제거된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주에 가 있는 우주 비행사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자, 우리가 지구인이 우주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목숨을 걸고 우주선에 타서 우주에 날아가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있고, 또 이후에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찾고 있죠. 그것이 이제 물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우주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지구에 오게 되면은 인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그죠? 전 세계의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 내린 이후에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영상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 무중력 상태에 있다 보니까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으로 진행을 해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지구에 내려앉게 되면 뼈가 부러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뉴스에도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도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관절에 압력성 부하, 압박성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뼈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 뼈도 약해지만 뼈를 단단하게 하는 힘 중에 하나가 근육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근육이 중력에 대항해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근육은 강화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 내렸을 때 근력 또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트로피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구에서 내려서 서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이 어른들한테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하지 말고 걸어다니는, 밖에 나가지도 마시고 집에만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골다공증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골다공증 약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약이. 과연 이 골다공증 약이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뼈에 도움이 되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골다공증 약을 장시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 고관절이 횡상으로 나가버리는, 이래서면 이렇게 횡상으로 나고 골절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외상을 입지도 않았는데 뭐 넘어져서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근위부가 횡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아파 쩔뚝 걷고 그러죠. 한쪽이 나갈 수도 있지만 양쪽이 두 골절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황은, 그죠?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무릎에도 토탈리를 하지만 힙에서도 토탈 힙을 하거든요. 이 헤드를 빼내고 인공관절을 박아주는데, 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0명 중에 4명이 사망합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이 사람이 수술 이후에 재활 과정에서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걷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복합적인 병이 합병증들이 생기면서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에 2년 안에 아마 사망하지 않을까. 아무튼 2년 안에 10명 중에 4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나 또는 이 영상을 듣는 분 중에 부모님 중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라면 불안하긴 하겠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좀 나가 보십시오. 산책을 하시고 걷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면 걷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시고, 뛰는 게 무리가 되겠지만 뛸 수 있는 사람들은 관절에 압박이 가지게 살살 뛰어도 보시고, 우리가 60이 넘고 70이 넘은 사람들도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42.195를. 그죠? 저도 못 하는데, 저도 10km 마라톤 하고 마는데, 그런 사람들은 뼈가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있고 연골이 다 닳아 마모가 다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약이 뼈를 딱딱하게 하지만 외력에 의해서 사기 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져버리듯이 깨져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골다공증 약도 다른 이런 병들과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와 마찬가지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뼈가 부러지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골다공증 처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운동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 밖으로 나가시게 하시고 시장도 보게 하시고 아이들도 좀 유치원에 데려주게 움직이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프신데 뼈 부러지면 어떡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집에 좀 계세요 라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에게 빨리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짧은 영상이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